어, 영화 암살을 주제로 한 독립운동사를 정리하는 PT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화 암살로 본 독립운동사 강의 PT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 암살, 먼저 영화 암살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대부분 하는 그런 PT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영화 암살에 관한 예고편을 처음에 일단 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암살 예고편을 보고요, 상기시킨 이후에 PT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화 예고편 안 보셔도 되고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영화 암살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또는 인상 깊었던 말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나서 뭐 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원봉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김구 선생과 이제 해방 이후에 김원봉이 7명의 독립운동가, 죽은 그 의열단으로 해서 죽은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면서, 위로의 잔, 고량주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멘트. 너무 많이 죽었다, 잊혀지겠지요, 미안합니다. 잔이 7개네. 7개. 예. 그 다음에 뭐 어이 삼천불 우리 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려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이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은, 사실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서 1%라도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그 1%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 좋겠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결국 독립운동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멘트를 이 영화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중간 김원봉의 말을 통해서, 또 이분 노인인가요? 노인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독립운동가의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잊지 말고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영화의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크게는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지 않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서 독립자금에 대해서 얘기해서 보충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사 광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됐지만 아직도 조선총독부 사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역사 광복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지 않는 대한민국, 이거 한당국 역주본에도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요. 이덕일 씨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독립운동사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화의 배경으로 들어왔을 때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껏 할 길을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스스로 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910년대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된 바로 이전 그 사건이 바로 이등방문 저격 사건이죠. 그래서 안중근을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1번이네 지금. 예, 첫 번째 맨 처음에 시작을 이걸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이죠. 사실은 이 테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동학 얘기는 없지 여기. 동학부터 하는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오케이.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동학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아요. 동학부터 해서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해서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고, 뭐 1차 세계대전 아울러서 뭐 세계사와 이렇게 아울러서 해도 좋죠. 역량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 자, 안중근 의사가 이제 옥중에서 두 유언을 하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두 아우가 있어서 정근, 공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안중근의 가족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김구의 가족이 이제 합칩니다. 김구 선생께서 이렇게 뭐 여기는 안공근, 정근이 있었는데, 안공근의 아들 안우생, 그 다음에 안정근의 딸, 여기 안정근의 딸이죠. 안정근의 딸이 이제 김구 선생의 며느리가 이렇게 되는, 이런 합쳐지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 에피소드식으로 그냥 설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안중근의 아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중근의 사촌 동생으로 넘어간 거예요.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안명근이 독립자금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걸 가지고서 테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던 미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테라우치 미수 사건으로 해서 뭐냐면은 이제 그 뭘로 들어가냐면 이제 이걸로 들어가죠.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5명을 갖다가 이제 구속을 시키는 거죠. 600명이라 되는 이제 독립운동가를 이게 물색을 해가지고 색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105인을 기소했다. 그래서 105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바로 젊었을 때 독립운동가였던 누구지? 염씨. 이 사람이 그 테라우치 암살 사건을 시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배경이지. 예, 염석진이 젊은 날엔 독립운동가였잖아요. 그래서 테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강인국이 이렇게 피신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우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있었던 손탁 호텔이 원래 있었던 호텔이고 이걸 배경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 실제 역사는 안명근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테라우치의 총독 암살 사건으로서 조작을 하고 거기서 105명의 독립투사를 체포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전국을 색출해가지고 이렇게 색출하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게 정확한 건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와 거의 비슷한 즈음에서 이제 해외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때 2010년 겨울이 만주로 이렇게 가는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국내에서 못 버티고 어떻게 보면은 못 버틴다기보다는 저게 1910년 아니야? 아 잘못됐네. 대단하죠. 이런 걸 아직도 못 발견했다니까. 1910년 겨울에 이회영 가문 여기서부터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신흥무관학교도 이 영화의 배경이 되니까 이제 저기 백오인 사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회영도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갖고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이게 전후인 것 같아요. 백오인 사건 이후인지는 모르지만 백오인 사건이 여기 1910년이니까 아무래도 색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나간다는 결심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자 이렇게 육형제 결의를 합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이회영 드라마 영상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여운으로 이제 조진웅이 신흥무관학교 홍보대사 됐던 얘기를 잠깐 하고 이 신흥무관학교에 이거는 사진이에요. 영롱하는 사진인데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님 웨일즈의 김산이 회고하는 거예요. 김산의 아리랑 알죠? 그 김산이 회고하는 그 글에서 보면은 이 학교는 산속에 있고 18개 교실이 나눠져 있고 군대 전술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영농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후에 같이 뭐 아주 밭을 갈구고 뭐 이런 농사 짓고 뭐 이러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신흥무관학교에 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잠시 여운으로서 이것도 누르면은 이회영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여성이 다다다다다 갈기는 그 좀 유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쾌한지 모르겠지만 빼도 되고. 자,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1910년, 그러니까 1910년 11년부터 해가지고 1920년 5월 달에 폐쇄가 되나 8월 달에 폐쇄가 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폐쇄가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누가 들어오냐면 김원봉이 들어와요. 김원봉이 들어와서 한 달 반이었던 얘기도 있고 6개월이었던 얘기도 있는데 수료를 못하고 나는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의열단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열단에서 같이 할 사람을 이렇게 구한 그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신흥무관학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군대로 가는 거예요. 군대. 그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로 활동하는 그 독립군대로서 여기저기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건물 이런 친일파 이런 걸 척결하는 어떻게 보면 테러죠. 테러 이런 활동을 하자라고 사람들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 폭렬투쟁론이라는 말을 쓰던데 이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김원봉이 나오고 여기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원봉 예고편 영상이겠죠. 안 될 것 같은데. 의거 뭐 이런 거 또는 뭐 그러면 건물에 폭탄 의거
뭐 어떻게 암살 우리가 한 일을 테러라고 해버리면 암살이라고 하죠. 영화가 암살이니까 암살을 시도하거나 친일파나 뭐 아니면 총독 암살 또는 건물 폭파 뭐 이런 거를 의로운 행위들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 나오는데 13명이잖아요. 이 13명이 초기에 그 의열단 단원인데 이 중에 8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을 거기서 이제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13명으로 시작하게 된다. 제가 이제 모임에 온 사람 아마 교육에 오신 분들이 아마 뭐 10명이나 아니면 20명이나 30명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뭐 처음에 사람은 적지만 적게 이렇게 시작한다. 독립운동도 그렇고 역사 독립운동도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이제 기사에 나왔던 거 보면 이게 김원봉이고 옆에 여러 사람들인데 조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거죠. 김원봉, 곽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있고 7명 드러났죠.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 그 의열단에서 한 거는 이런 폭파 사건, 종로 폭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한두 개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의열단 1화 뭐 이런 거 있죠. 강도가 이제 뭘 훔치러 들어왔다가 나 의열단인데 군자금으로 가져가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도둑이 경찰서에 딱 들어왔는데 나 의열단이다 하면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순경들이 도망갔다라든지 이게 의열단이 얼마나 그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였던가 그걸 알 수 있는 일화들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의열단이라는 건 김원봉만 그 실체를 안다 얘기죠. 예, 그 전체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비밀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김원봉의 인물 중심으로 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이 불평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말인데 불평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집합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이게 부산 경찰서 부산 경찰서에서 이걸 하신 분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스토리를 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하든지 아니면 의열단이니까 뭐 뒤에 이제 김상옥도 있고 여러 사람들 이제 의열단 단원의 어떤 의거에서 이제 감동적인 그런 멘트 같은 거 있더라고. 멘트. 최근에 이름이 누구라고? 까먹었어요. 오케이. 이름 까먹었어. 넘어가고. 최근에 이창욱 팀장 얘기해 준 거는 이재명 열사라고 그 사람 얘기하던데, 너의 배우는 누구냐? 2천만 동포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들으니까 좀 감동적이더라고. 나의 배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얘기한 거는 의열단의 폭탄 전문가가 나오는데 그게 헝가리 마자르. 그러니까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헝가리 마자르로부터 처음에 폭탄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헝가리 마자르라는 건 사실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 헝가리 마자르라는 사람이 실제 실존 인물로서 헝가리인으로서 의열단에 참여했던 의열단의 의거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헝가리 마자르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몽골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태준 의사예요. 이태준. 여기 보면 이분이 이태준이고 그리고 옆에 기념공원이 몽골에 있어요. 몽골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푸른 눈의 마자르를 의열단장인 김원봉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소개를 시켜준 자리에서 러시아 백군에게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자르를 이제 김원봉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마자르가 이제 진짜 고성능 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분 물어보니까 헝가리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다. 그때 당시에 헝가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무기도 그쪽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헝가리 마자르라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실존 인물이다. 네, 실존 인물이다.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 중에서 캐릭터를 따로 담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캐릭터가 황덕산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황덕산 캐릭터에 보면 헝가리 마자르로부터 이게 물론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게 왜 나왔지? 의열단인데 의열단에 들어온 기생 이분이 왜 나왔냐면 헝가리 마자르 왜 나왔지? 마자르하고 이제 마자르한테 교육을 받았어. 이분도 헝가리 마자르에게 교육을 받은 그 의열단 유일한 그 여성인데 이제 현계옥이라고 요즘에 그 여성 독립운동사 할 때 다큐에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현계옥이라고 해서 김원봉으로부터 폭탄 제조법과
육혈포는 6개 구멍혈이지. 이제 6개 돌리는 거. 기관총. 아니, 그냥 6개 돌리는 거. 탁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쏘는 거. 이 육혈포 쏘는 방법을 배워서 비밀 활동을 담당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실제로 뭐 권총 사격수를 배웠던 여성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할 때, 이것도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탈출할 때 이제 우리 탈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제 독립운동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일랜드 게리모를 타고 11시에 23시에 탈출한다. 그러니까 23시가 뭐예요? 그러면서 11시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일랜드 게리모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때 아일랜드 게리모의 조지 쇼우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운동을 많이 도왔다 그래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이동을 돕기 위해 회사 선박 게리모를 제공해서 한국 독립운동을 보호 지원했다, 이런 역할을 하고, 1920년대는 그것 때문에 일본에 갇혀가지고 감옥도 한 4개월 갔다 오고. 외국인인데 독립운동. 외국인인데 요 사람이죠. 요 사람 털인 요 사람이 조지 쇼우 선장이에요. 그래가지고 2015년 4월에 독립기념관에서 지정하는 독립운동가에 선정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열단을 보면 헝가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의열단 그때 당시인지 모르겠지만 초기부터 해가지고 20년까지 했으니까 20년에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꽤 오래도록 그거를 갖다 몰래 지원을 한 아일랜드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화에서도 뭐 한번 언급했지만 잠시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폭탄 제조가 이분의 캐릭터와 그 주변에 어떤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가 하와이 피스톨. 그냥 여기서는 살인 청부 업자로 나오지만은 그 가름마라든가 그런 걸, 이게 모든 걸 쌍권총을 썼다라는 걸 봤을 때 딱 유일하게 쌍권총 쓴 사람이 이게 김상옥 의사라고 이제 의열단에 이 사람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같이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이 사람하고 똑같지 않냐? 그러면 똑같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딱 김상옥 의사는 이제 여러 가지 무슨 그 있어요. 의거가 몇 개가 있는데 검색해 보면은 무슨 일단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여했어. 시가전을 한 사람이에요. 네, 조선 총독부에는 폭탄 투여를 하고 유유하게 나와서 김원봉한테 며칠 뒤에 이제 나 이제 폭탄 투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종로경찰서인가 거기에 폭발을 할 때 그때 이제 며칠 뒤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시가전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시가전이 이제 1000명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제 수십 명이 거기서 이제 사살을 시키고 하면서 두자루 권총으로 뭐 3시간 동안 시가전을 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김상옥 의사. 그래가지고 김상옥 의사 이제 그 내용이 요런 영상이 있죠. 요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거까지 이렇게 본 거고. 시가전 당시에 돌아가셨나? 시가전에서 돌아가셨죠. 시가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다다다 쏘고 마지막 한 발 남은 거 가지고 머리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영상에 보면은 죽고 나서도 이제 경찰들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질 못하고 그 부인인가 어머니를 먼저 가봐라 죽었는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영상에 나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또 이제 이게 순서는 내가 잘 모르겠고, 김상옥 의사를 했으니까 이제 의열단으로 다시 간 거예요. 의열단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이론적으로 의열단이 이런 의거를 했지만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와는 무관한 일 이렇게 하면서 의열단을 갖다가 왕따시킨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의열단이 기분이 좀 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열단도 이론적인 근거가 좀 필요로 하다. 또 그런 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1923년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이 의열단의 의열단 선언서를 좀 써달라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명문으로 남아있는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거를 이제 의열단이 이제 무정부주의 쪽으로 가니까 그죠. 임시정부는 정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도 이쪽 분야니까 오케이 내가 써주마 그래가지고 정말 일필시로 이게 멋있게 쓴 거, 강도 일본의 강국 뭐 이런 거 썼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두 사람 정도의 그 캐릭터를 보면서 의열단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1933년으로 맞춰지면서 1920년대 의열단 활동과 또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 활동을 합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합쳐서 이제 가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1920년대 의열단 활동, 그 다음에 1930년대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 활동,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중간에 그 여성 있잖아요. 여성 안호균을 끄집어낼 때 나오는 무장부대 활동이 있어요. 무장부대 활동도
이제 지청천 부대가 나오면서 그래서 무장 부대 활동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안호균과 지청천 부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누구냐 그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무슨 투쟁론에게 단독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의거 활동을 중요시한 반면에 그거와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 1919년 3.1운동 이후에 보면은 이런 독립운동 단체 활동이 있었다. 단체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만든 게 이제 설옥운정서, 북록운정서 뭐 이런 것이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큰 저기만 이렇게 잡자면은 봉오동 전투가 있고 뭐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건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홍범도에 봉오동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였죠?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김자진 여기 왜 없나? 네,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오동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김자진의 청산리 대첩이 있다. 이게 이제 3개월 차이잖아요. 여기 봉오동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한 150명 죽고 여기서 이제 한 1,500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을 더 크게 보는데 홍범도 장군도 청산리 대첩에 참여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누가 더 큰 공로를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 이 무장부대의 3대 장군이라고 보통 지금도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제 홍범도, 오동진, 김자진 장군이다라고 하면서 오동진을 껴넣는다기가 좀 그렇지만 3대 장군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3대 장군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홍범도 장군 얘기를 해주고 홍범도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근데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곁다리로 가는 거지만 사망을 할 때는 어디면 카자흐스탄에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추모 공원도 카자흐스탄이 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1937년에 스탈린의 이주 정책이 있어가지고 스탈린이 얘기한 건 뭐냐 일본 간첩 일본 부대를 갖다가 이렇게 혼동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 보면은 이게 뭐 몇 센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듯이 러시아 사람이 봤을 때 동양인을 전혀 알 수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빌미로 해가지고 이 20만 명이 되는 그 이주시켜요 이렇게. 하여튼 이주시킨다 이거지. 이주 과정에서 한 3만 명 죽고 결국 5,000km를 해가지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으로 이주를 했다. 고려인이 됐다. 그래서 고려인이 됐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고려인들이 이렇게 외부에 한 뭐 50만 명, 47만 명? 다 합해서 한 55만 명 정도 있고 국내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예사에서 하니까 이제 국내에 돕기, 고려인 돕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잠깐 보여준 거고 여기 또 몰도바라는 곳 옆에가 여기 또 고려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 돌아가신 곳은 그쪽 그러면서 오동진 장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진 장군이 일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뭐 이런 거 7년 동안 게릴라전에서 수많은 수백 회의 어떤 전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굉장히 일제에 굉장히 전율케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자세히 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홍범도 오동진 사건은 묶어가지고 한단고기 얘기를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쪽이라면 청소년 대한사랑이면 다 알죠. 그래서 홍범도 오동진 두 장군의 이런 성금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단고기 초간분 30건이 나올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사람은 이회영의 손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죠. 이회영 손자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종골 국회의원하고 누구지? 이종찬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껴넣는데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천부경을 외우면서 독립을 외쳤다. 그냥 이렇게 이게 많이 아니라 그냥 철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천부경 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으면 잘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천부경을 했다는 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하고 청산리 대첩 그 이후에 있었던 청산리 대첩을 얘기를 해주고 이 청산리 대첩에서 저는 여기서 끌어왔어요. 여기서 독립자금을 그 일화에서 청산리에서 대패하고 퇴각하는 일본군 그래서 김좌진 장군이 이제 군자금을 얻었다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맛배기로 이제 보여주는 형식을 했는데 이건 어디서 보충교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따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김좌진이 군자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독립운동가 이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 신흥무관학교 할 때도 나오는데 군자금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배가 불러야 하지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 김원봉이 갔다가 뒤에 가가지고 이게 돈 좀 있나라고 하면서 돈 꺼내 오는 거. 그래서 이
이 보천교에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임시정부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의열단도 들어갔대요. 정확한 거는 뭐 다 보면은 검색하면은 의열단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신흥무관학교 쪽으로도 갔을 거예요. 신흥무관학교는 이미 돈이 있잖아 그분들. 그러니까 글로도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글로도 흘러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아니고 보냈다고는 안 들었는데. 그럼 보냈다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요 영상이 있고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독립운동 자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업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김구 선생 여기 이제 해방 이후에 들어오는 장면이 해방 이후 3개월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들어오는데 이분이 김구 선생, 이분이 지청천 장군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사진에는 잘렸지만 김원봉도 같이 들어온다. 왜냐면 그때는 임시정부의 어떤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다 같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서 정읍을 방문을 해서 정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정읍에 많은 비를 졌다.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보천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는 보천교가 뭐 증산도의 전신이고 뭐 이런 쪽으로 참 얘기를 좀 많이 제대로 끌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각자의 역량인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이제 영상도 사실은 하려다가 좀 틀어주지 못했는데 영상 여기 누르면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보천교 뭐 독립자금 관련된 영상 뭐 이런 거 보천교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다큐 우리 콜로퀴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단 한 건이라도 독립자금이라든지 독립운동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떠벌리고 크게 이렇게 기념을 하고 했을 것인데 보천교의 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제일 많은 독립운동을 했으면서도 그것이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캡처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물산장려운동도 그래서 이제 여기 청소년들이나 이런 많이 아는 거니까 물산장려운동도 보천교에서 주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제 한번 얘기할 수도 있죠. 공인종교 일제시대의 공인종교란 건 뭐겠냐 창씨개명하고 친일 노선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 종교라고 인정을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사종교라는 말도 썼는데 이건 뭐냐 이제 유사 또는 사이비로 이렇게 몰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친일 언론이었던 조선중앙에서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켰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자진에서 이제 보천교 독립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보천교를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래서 보천교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냥 이거를 세 파트로 나눠서 독립운동 자금,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 하기에는 조금 너무 우리 거를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운동이라는 중간에다가 이제 보천교를 잠깐 집어넣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봉오동 전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투였죠? 청산리 대첩에서 계속 지니까 일본이 이제 열받은 거지. 일본은 열받으면은 바로 그 다음에 학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간도참변이 일어나 경신년에 있어서 간도참변으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민간인 학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일단체, 학교, 교회 등을 초토화시켰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청산리 전투에 패하면서.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잘 알겠지만은 뭐냐면 이게 배경이 되잖아요. 여기에 배경이 되거든요. 이 영화에 처음에 그 배경이 되는 게 안호균의 어머니를 잃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간도참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요소에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때 사건을 집어넣어서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보면은 찾는 사람은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간도참변의 부분을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간도참변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일본의 잔혹성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준 거고 이게 뭐 이거 나오잖아요. 셋인데 나중에 보면 이게 300명하고 이렇게 무고한 그 처녀 바로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죽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뭐 106명 105명 이렇게 했던 거 서로 자르기 뭐 이렇게 경쟁했던 거 게임처럼 난징 대학살 요즘에 얘기하는 난징 대도륙에서 30만 명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기다가 동학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동학에 이제 사실은 동학이 난징 대학살도 있지만은 이게 6주간이잖아. 근데 동학에 보면은 뭐 6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30만 명, 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동학혁명이라고 하지만 동학의 학살이다. 학살을 이제 일본이 이렇게 했었던 거. 그래서 여기다가 아마 그걸 넣었던 것 같아.
틀진 않았어요. 이걸 하진 않았어요. 2번 다 안 했어요. 2번 다 안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영상하고 그 울먹울먹 하는 그 영상을 여기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여기쯤 하면 되지 않을까. 통합 얘기 한번. 그리고 이거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했다는 건데 이거는 안 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사람들이 서로 이념이 다르고 어떤 러시아에 붙고 뭐 중국에 붙고 뭐 이렇게 장개석에 붙고 뭐 레닌에 붙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하려니까 아직 역사적인 지식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다가 결국 올라가 가지고 자유시 1921년 이게 간도 참변 당하고 나서 이 부대들이 다 뭉쳐가지고 밀산에서 뭉쳐서 자유시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시로 갔는데 거기에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는 사건 그 빨간 빨간 부대, 예? 붉은 부대, 러시아의 이제 흰 부대, 붉은 부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붉은 부대에 의해서 1000명이 거의 이제 이 독립군 1000명이 전사하고 1800명이 실종. 그러면 뭐 한 3000명 사망한 거죠. 3000명 사망하는 독립운동사의 비극.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이제 이렇게 다루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독립부대 이런 것이 끝나버린 거죠. 러시아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갱이가 나왔다. 여기서 김자진 장군도 그렇고 김자진 장군도 공산주의의 그 자해에 의해서 암살당했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붉은 부대. 이 빨갱이 새끼. 이게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이제 그 무장 군대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원봉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표현하는 그런 의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장 부대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세 번째로 크게 들어가는 게 이제 김구의 한인애국단. 이거와 이제 그 김원봉의 그게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백범일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때 뭐 자세한 건 한인애국단 만들어진 건 잘 모르고 보면은 민족운동이 이제 좀 침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침체하여서 테러 공작이라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제 언급은 그렇게 하는 거지.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것은 김원봉의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 의열단의 어떤 활동 그거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도 이제 의열단 활동처럼 하는데 진짜 크게 성공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큰 성공이 있죠. 이봉창 의사의 이제 그 하고 윤봉길 의사 이게 테러가 아니지. 자꾸 테러라고 그래. 테러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사진 얘기를 잠깐 하는 거죠. 사진 뒷배경은 윤봉길 의사의 그때 당시의 뒷배경이고, 그 다음에 웃는 모습은 여기 이봉창 의사의 웃는 모습에서 이 두 개를 합쳤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이제 합쳐서 이런 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임시정부로 왜 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건 이해를 해주세요. 그 영화의 어떤 스토리에 따라서 이건 바꾸거나 아니면 빼거나 뭐 하셔도 다 되는 거죠. 자,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1933년 시인으로 가는데 33년 시인으로 가니까 임시정부는 이렇게 해서 1919년에 있었고 항저우에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걸로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충칭에서 만났다. 1940년 이때가 되어서 김원봉이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1933년으로 땡겼다라는 거죠. 이 33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여기서 만나는 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이런 지난한 이게 뭐 장정이라는 책도 있는데 중국엔 대장정이 있지만 우리는 임시정부의 이런 정말 대장정이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이동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기밀 업무를 받던 김우전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1년 동안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30년 동안 일만리 길을 다니면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중간에 뭐냐면 안으로 들어와서 경성에 들어오잖아요. 경성에 과연 그러면은 임시정부의 어떤 연락소 같은 것이 있었느냐,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디서 이제 찾아왔는데 이것도 뭐 그런 거예요. 뭐 곁다리로 하나 넣은 거니까 빼도 되고 서울 연통부가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여기도 아마 영상이 없네요. 이 앞에 있을 거예요. 임시정부 여기 있거나 하여튼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시정부까지 이제 알아봤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은 단절될 수도 있어요. 흐름이 많이 단절되는 것 같은데, 여성 독립운동가. 왜냐면 안호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걸 그냥 빼고 그냥 안호균으로 넘어가도 되고, 여성 저격수가 있었다 하면 실제 있었느냐. 여성 독립운동가는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안호균도 드러나고 아네모네 카페 마담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실제로 우리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게 영상을 딱 누르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성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여성이요? 유관순 외에는 모르는데요? 뭐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유관순 외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을, 유관순 외에 누구 아냐? 누구 아냐? 그러면 다 모른다 그러지. 그러면은 이게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거죠. 여기 영상 조금 있고, 이거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의 다큐가 1부, 2부, 3부 최근에 나온 거인데, 예고편이 이 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죠. 1900명의 여성, 그 중에서 총기를 가지고서 실제로 조선 총독을 갖다가 주살하려고 시도도 했었고, 이런 했던 사람이 남자의 여사, 저거 최근에 언급되고 있다, 의사. 그 다음에 뭐 이런 독립운동가의 부인이면서 동지적 입장이 있었던 사람, 박차정 여사, 그 다음에 박자의 뭐 여성,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어머니들의 뭐 그런 유명한 거 있으면 이렇게 쓰시고, 안중근 어머니 뭐 있잖아요. 이렇게 넌 죽으라, 뭐 이런 거 있고, 광락원 여사 이렇게. 광락원 여사는 이제 유명한 게 그거죠. 일화가 생일이 되어서 어머니, 임시정부의 어머니니까 어머니 생일 잔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일 잔치 할 돈으로 달라라고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서 뭐냐면 총을 2개 사와요. 그래가지고 나의 생일은 해방 이후에 뭐 이런 얘기 이제 그 일화는 찾아보시면 되고, 광락원 여사 뭐 이런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의 비서이면서 이 분을 갖다가 그 한인 애국단의 3명을 치면은 이봉창, 윤봉길, 이화림을 친다 이거야. 근데 이화림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근데 이화림은 그 이봉창 의사의 의거 때도 활동을 하고, 이봉창을 뭐 동경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홍콩공원 답사할 때도 이화림이 이제 윤봉길하고 같이 갔었고, 그 날에도 같이 이렇게 갔었던 사람이 이화림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잊혀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전시회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도 이제 좀 나열이 된 건데, 여성 독립 운동가라고 안호균 하면서 이제 여성 독립 운동가를, 그건 딱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느 부분에 넣을 거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 할 때는 이 사람이 왔는데 왜 이 사람을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청천 부대가 또 나오네요. 이게 지청천 부대가 나오고, 왜 이런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거고.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지청천 신흥무관학교에 그 선생으로 들어오지. 선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늦게 들어오죠. 늦게 3.1운동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들어와서 거기서 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단 얘기고, 그 지청천 부대에 안호균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서인지 모르지만 지청천의 그 3번째 승리, 우리가 이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무슨 전투 하면서 3번째 승리가 있는데, 그 뭐라 그랬죠? 여기서 자정자전 전투인가? 하여튼 그 전투가 바로 안호균이 있었던 그 동굴에서 처음에 전투하잖아요. 1933년에 있었던 승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하는데 이제 친일파가 있었다. 친일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주면서 이제 광산 채굴권 달라 어디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방응모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방응모가 그렇게 광산 채굴권을 1920년대 얻었다. 조선일보 사장 뭐 이런 얘기하고. 조선일보 사장? 전 조선일보 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있어서 뭐 이런 얘기해요. 황군이 가는 곳에 어디고 뭐 저쩌고 납북됐네. 이렇게 되고, 이거 뭐 많이 아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런 친일했었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뇌물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광산 채굴권을 얻어서 이렇게 칭을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그 테라우치를 구하게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딸을 구했던 사람이 친일파 된 사람이 박중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친일파의 어떤 행각들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그 가상의 친일파를 갖다 탄생시킨 거죠. 뭐 그런 거를 잠깐 언급을 해준 거고, 요거는 이제 살부계를 잠깐 넣은 거예요. 살부계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하와이 피스톨이 이제 그 국가를 팔아먹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서로 죽이자.
이런 살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살부계에 대해서 백범일지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부계의 전설이 있는데 아버지를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연극으로 나왔다는 거지. 이게 대학로에 연극에 보면 이런 게 있었다. 아버지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연극, 그때 당시를 얘기한 연극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암살의 첫 번째는 친일파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염석진을 죽이는 거다. 이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를 획득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완전히 이제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족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뭐 유명한 사람 노독술. 이제 이 노독술에게 이제 김원봉이 뺨따기 맞은 거 해방 이후에 잡혀가지고 3일 동안 고문당하고 3일 동안 통곡했다는. 뺨따기가 아니고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맞고, 죽도록 맞고. 야 이게 내가 독립운동 한 사람인데 어떻게 친일파에게 아직도 이렇게 쳐맞고 있냐 그래가지고 통곡했던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반민특위. 이게 반민특위는 이제 중요한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친일이 청산되지 못한 것처럼 결국엔 역사도 당연히 청산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사관 설명하고 헌당국의 어떤 당위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반민특위가 이런 거죠. 반민특위. 이게 나중에 영상 나오면 좋은데 하여튼 그 반민특위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중에 이제 판사가 의사봉 던지는 거 마지막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의사봉을 던진 걸로 냈지만 내 생각에는 그 땅땅땅 두드리는 개도 아마 친일파였을 확률이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사형 선고는 김덕기 1명, 무기징역은 김태석 1명. 누군지 모르지만 검색해보면 친일파더라고. 그래서 1년 만에 다 풀려났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승만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하던 사람 반민특위 구성한 사람들 다 잡아 집어넣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되지 못했다. 반민특위로 끝나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역사 얘기로 하는 것 같아요. 역사 얘기. 청산되지 못한 우리 역사. 그래가지고 역사하면 이제 이게 총독들이 나오는데 여기 빨간 총독이 이제 역사에 관한 거 이게 했었던 그 드러난 어떤 기록이 있는 사람들. 세로모 새끼. 사이토 마코토 그다음에 아베 노부유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테라우치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아베 노부유키를 왜 맨 먼저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베 노부유키 이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잘 쓰면 되겠고. 아베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아베하고 이름은 같다. 그건지도 모른다. 혈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혈통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름은 같다라는 거지. 같은 놈으로 나온 거지. 하여튼 뭐 그런 거 테라우치도 이제 우리 뭐 1만 권 이상 테라우치 문고로 가져왔고 사이토 마코토 여기 얘기한 거 일본인을 만들어야 된다. 뭐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금이다. 20만 권 불태웠다. 뭐 다 지금도 한 5만 권 있지 않겠느냐. 뭐 대마도만 하더라도 뭐 6만 6천 매 뭐 하니까 3,500건 정도 있었다. 여기만 이렇게 있는데 20만 권 이상 가져간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강탈해가고 일본인이 우리 역사 만들었다. 조선사 편수에 이렇게 하면서 그 조선사 편수에 이제 무슨 사관보냐 그걸로 있었던 이병도가 어떻게 되냐? 반민특위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이병도도 결국엔 우리 역사의 그 요직을 차지하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서울대 사학과 60년대 문교부 장관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 얘기가 이제 하다 보면은 하게도 되고 안 하게도 되고 뭐 이런 건데 한사군 이야기 뭐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한사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이렇게 제안을 한다. 중국도 보면은 우리 이제 급변 사태 시에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얘기고 미국이 제안한 것도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이렇게 이 역사가 그런 거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도 제안을 한 게 결국에는 중국하고 이렇게 나누자라는 얘기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가상 시나리오 보면은 여기 옛날 너희 땅이었으니까 가져가. 만약에 급변 사태 있으면은 너희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 먹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하여튼 이런 거 넣습니다. 신사참배 이런 거 넣는데 이건 저도 뭐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거고 이게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는지는 뭐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역사도 청산이 못 됐는데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했는지 역사를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흥무관학교에 있어서도 뭐냐면 역사 교육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사 교재는 대동역사, 이상용이 지은 대동역사 뭐 이런 책도 쓰고 뭐
뭐 이런 책들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 독사신론, 단재신처선의 독사신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들로 했는데 역사 교육이 필수였고, 그거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거는 뭐 한번 꼭 들려주면 좋죠. 신흥무관학교 교과에서 보면은, 교과에서 이제 뭐 여기 뭐 헌원자선 업어기르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동해섬중 어린 것들 품어다 품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옛날 역사를 알면은 중국을 업어기르고 일본을 안아길렀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한단고기 사관이죠. 네, 한단고기 사관. 이거를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배웠는데, 이것도 이제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오는 뭐 통치도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옛날 우리의 어떤 뭐 지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는 건 매끄럽지 않아요. 매끄럽지 않으니까 잘 다듬어서 하면 될 것 같고, 한단고기가 등장하게 된다. 1911년에 이것도 뭐 이제 얘기할 때는 잘했어요. 이거는 유엔 푸틴 해가지고 한국인은 어째서 이게 알 수 없는 나라다. 도대체 왜 없다고 그러는가 알 수 없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한 거는 여기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수서령부터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숨겨놨었는데 한단고기 어떻게 나오게 됐냐. 우리 스스로 이제 명사대주의로 해가지고 수거령을 내리고 닉자처참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책들에 대해서 이만희시류도 자기의 단군고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 책들을 다 이제 가져간 거죠. 이렇게 알고 가져간 건데, 그런데 뭐냐면 이 책들이 이제 수서령으로 모아졌던 책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20단 이맥 선생이 이때 태백일사로 편찬해가지고 이것이 한단고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태백일사, 이게 합쳐져서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한단고기 책이 나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제 하는 거지. 홍범도와 오동진 장군이 여기에 자금을 대어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편찬한 사람은 계현수 선생이고, 계현수 선생이 독립운동 얘기해주고, 1920년에 압록강에서 밀정, 염석지 같은 밀정에 뭐야, 가명 등극, 명극, 등극, 암등극, 감명극, 감명극, 이름이라도 알아두라. 감명극에 의해 가지고 밀정 감명극에 의해서 그 염석진 같은 놈이다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되고, 그때 이제 뭐 소년이었던 14살의 소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단고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거 잘 설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마치 일제시대 그거 유사종교라고 하듯이 이제 유사역사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지는 뭐 생각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서다. 뭐 유사역사라는 말도 쓰고, 유사역사라고 썼나? 유사역사, 그죠? 유사역사라는 말도 쓰고, 위서다. 위서로 몰아가고 있다. 예? 근데 지금 어떠냐? 결국 요거는 그거야. 조선총독부 건물도 50년이 지나서야 철거를 했지만, 건물은 철거했으나 조선총독부 사관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역사관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 하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는 아직 총독부 아래에 있다. 식민지다. 뭐 이런 책도 있었다. 최근에 나온 책이지. 그래가지고 뭐 영상도 한 번은 틀어줬어요. 일요일은 한 번 틀어줬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 내용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뭐 틀어주는 게 의미는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거지. 2015년까지도 이 식민사학이 이렇게 이게 날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지금의 현실 731 부대 이런 거 뭐 이제 메세지 사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게 아베 총리가 이제 만세 부른 거 이런 거 보면은 뭐냐, 지금 똑같다. 아베가 돌아왔다. 응? 아베가 돌아와서 지금 판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역사 강복도 못했고, 그래서 역사 강복군이 돼야 되고 역사 의열단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끝났네요. 네. 기훈 선생 팔다리 잘리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강조가 돼야 되겠네. 압록강 사진 이렇게 하든지. 일단 한단고기를 이제 집필하는데 이제 장군님들이 했고, 그 다음에 보정교를 연결을 했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다. 막 우수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